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습니까? 자, 오늘 보시는 것과 같이 소폭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정형적으로 당분간은 느 정도 좀 우상향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무상증자라는 강력한 이슈로 인해서 제가 봤을 때는 골리락 이전까지 이 박스권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요. 골리락 이후에 이제 무상증자가 완료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수가 있을 건데, 제가 어제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00억이라는 자사주 매입 보험이 들어있죠. 어떻게 보면 주가 방어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되는 주식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단기적인 목표는 일단 이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는 게 제 개인적으로 이제 목표인데, 한 달 안에는 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행스럽게 이렇게 급락했던 이 의미 없는 수급들이 이번에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아서 좀 천만다행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0.75%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피는 0.36%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늘 매매를 보시면 외국인이 조금 들어왔고요. 개인이랑 기관에서 이제 양쪽 매도로 대응을 했습니다. 수량 같은 경우 거래량이 지금 크게 터지지 않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상승을 할 때 특히 거래량을 수반하는 상승이 한번 나와줘야 크게 갈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뉴스를 살펴보기 전에 어제 제가 골리락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잘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급하게 댓글을 남겼는데, 혹시나 확인을 못했던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그 점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지적을 해주셔서 다행스럽게 오류를 발견했고요.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26일 날이 4월 26일 날이 이제 배정일이기 때문에 그 전날에 이제 골리락이 발생하는데, 25일, 24일은 주말이기 때문에 23일 날 이제 골리락이 발생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23일 날은 주가가 마이너스 50% 빠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2일 날 6시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지만 무상증자를 5월 20일 날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20일 6시에 주가가 20만 원이라고 한다면 23일에는 10만 원으로 변하게 되고 마이너스 50%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너무 걱정할 필요 없이 5월 20일 날 나머지 주식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골리락 이후의 행보가 중요하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리락 이후에 떨어질 때 회사에서 어느 정도 방어를 할 수 있는 300억이라는 자산을 투입하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크게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이 부분 이제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뉴스 한번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진자 급증으로 그리고 무상증자로 인해서 시제는 이틀째 계속적으로 상향하고 있고요.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자 진단 전문 기업 시제는 주가가 지금 다시 뛰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 보시면 개인들의 투심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수급들이 어느 정도 다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싫든 좋든 시젠이 사실 진단키트의 대장주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이제 많이 주가가 뛰었고요. 최근에 다시 이제 투심이 돌아올 것 같다. 최근 흐름을 보면 이제는 이제 바닥을 뒤지고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 김범준 시젠 경영지원총괄 부사장은 이번 무상증자는 주주 환원 정책 강화를 통해 주주 가치를 향상시키려는 시젠 노력의 일환이라는 거죠. 유통 주식수를 증가시켜서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주가 역시 회사 본질 가치에 부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금 이 무상증자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시대에서는 아마 주주들이 원했던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보시면 바이오주들이 퍼가 최소한 10% 이상은 돼야 정상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시젠 같은 경우는 뽀가 상대적으로 너무나 낮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너무나 가치가 있고 재무제표가 튼튼하고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뉴스 한번 살펴보면 지금 유럽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기준이 들쑥날쑥을 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백신에 대한 공포증이 오히려 생기고 여기에 대한 믿음이 깨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럽에서는 지금 혈전 관련해서 뭐 중단을 했던 부분도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시 중단으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잠깐 이제 기다리고 있죠. 지금 백신이 모자라서 지금 익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이런 뉴스가 떴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로나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시면 젊은 층의 아스트라제 백신 부작용이 코로나보다 더 위험하다라는 뉴스 기사가 떴습니다. 자, 천은미 교수 같은 경우는 60세 미만 여성에서 혈전이 빈발하게 일어나고 그리고 4차 대유행이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이 천은미 교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런 부분에서 일본 같은 경우는 코로나 재확산이 지금 너무나 심각하고요. 특히나 병상이 지금 부족합니다. 제 관심 종목 중에 메디아나라고 있는데 이 메디아나는 이러한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 부탁드리고요. 메디아나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주가가 움직임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파우치, 미국에서도 지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불안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고 지금 불안해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제가 뉴스로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셔도 지금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끝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점점 퍼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겁니다. 자, 파우치 소장은 CNN에 출연해서 하루 감염자가 20만 명에서 30만 명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이제 불안한 정도로 높은 수준에서 평탄화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여러분께서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줘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내를 한번 살펴보시면 국내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너무나 커지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제지라든지 포장지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들기 때문에 비중 조절 조금 해서 조금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얘기하는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이제 테마주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을 재무제표라든지 가치주에 투자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뭐 딱히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렇진 않지만 현 상황이 지금 이렇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코로나 지금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전부 다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시젠 다음 주도 좋은 모습 보여주기를 기대하면서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